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소 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김삼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태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박인범 생태하청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2억 8,400만 원이 증가된 688억 8,900만 원으로 주로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50억 6,400만 원 증액된 2026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조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2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5,300만 원입니다. 178조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79조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17억 3,200만 원은 대중교통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수요가 발생하여 고상 수소버스 5대 증가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700만 원은 고덕동의 전기 관용 차량 배정 요청에 따라 승용 1대, 화물 1대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조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7,7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9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에 미확보된 월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 및 도시관리 계획 용역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만 지원 사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조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8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62억 9,300만 원입니다. 2026년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및 가로청소 금년도 미반영된 민간 위탁금 142억 6,700만 원과 브레인시티 내 생활 폐기물 매립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을 위해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조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4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관련 주요 하천변 진입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특별조정교부부근 사업으로 통복천, 가로등 설치 사업 4억 원과 주요 하천변 차단 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분리사업 9억 원, 오송 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18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조 기후에너지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부에 따라 세이 14억 4,4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및 저온 저장고 설치, 마을 방범 CCTV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 등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구대 평택시의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립니다. 기후환경국 좀 보겠습니다. 요번에 그 증액 편성된 게 250억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네, 자원순환과가 183억, 생태하천과 40억, 환경정책과 25억. 183억 중에 그 대다수가 그 생활폐기물 수지분반 그 추가 예산 잡는 거죠? 네, 예, 3개월 미반영됩니다. 142억. 예, 뭐 본 예산에다 담을 수 없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기후환경국 전체 예산의 14% 정도가 이제 증액 편성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환경정책과 생태계 교란 퇴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국십이 이제 매칭 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퇴치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궁금했었던 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 결과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십니까? 결과 보고서를 따로 따로 작성 안 하십니까?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업량이나 사업 성과에 대한 측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설플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그 사업 대상지는 그 교란 식물이 있는 지역을 조사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금 그 주기적으로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 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을 네. 파악하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다 파악을 하냐는 얘기죠. 평택 그 관내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미리 체크를 해서 이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1억 가지고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거를 뭐 우선 대상지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평소부터 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생태교란 식물을 평택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생태문화원 그 국립생태원이나 뭐 그런 데서 그 교란식물 서식지로다가 조사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지역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 퇴치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 작년에 조사된 자료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중복을 해서 국립생태원이나 뭐 이런 곳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포괄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 각 읍면동에 네. 뭐 농업 담당이 있다든지 여러 뭐 주무관님들이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또 각 읍면동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면 뭐 그런 데서 좀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도 좀 갖고 네. 어디가 급한지 우선순위 정해서 이런 사업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 할 수 네, 없는 네. 사업이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건 적극, 예산하고는 네, 상관이 없지만. 네. 도와주십니다. 네, 반영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더 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만두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에너지과 그 16쪽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정 세대하고 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국시비 이 매칭 사업인데 이런 그 사업량도 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이제 전년도에 읍면동에다가 사업 신청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 읍면동에서 이제 수요가 있는 가구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그 이제 선정을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에 그 66만 세대수로 따지면 수십만의 세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 저소득층 3개 세대 복지시설 1개 이게 너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사업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특혜 시비에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의원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대상자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이제 한정돼서 사업을 추수급 대상자가 5만 명이 넘어요. 이제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자칫 그냥 전시 그냥 그 선심성 뭐 이렇게 비춰지지 않게끔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더 많은 세대가 네.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생산기지 그 지원 사업. 저번에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뭐 2억, 3억 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전체 규모가 14억여 원이죠. 예,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네네. 그렇죠. 매년 이렇게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좀 펼치고 계신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량을 사업 뭐 대상지라든지 사업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농기계 구입, 무슨 농수산물 건조기 구입 이런 게 과연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거죠. 이게 특정 세대에 대한 그냥 개인 혜택을 좀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공동의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잘 찾아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소송 업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제가 8대 평택 시위에 처음 들어와서
여기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평택시에서 85년도, 88년도 생활 폐기물을 이제 매립을 했어요. 예, 구송탄시에서 했습니다. 뭐 불법 매립은 아니고 예. 정확하게 이제 송탄동에 장안동에 이제 매립을 해서 저도 직접 가서 브랜치티 조성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 올라가서도 한번 보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이제 치워야 된다. 폐기물 덮을 수는 없는 거고 예. 갔다가 어디론가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그때 그 당시에도 한 100억 뭐 얘기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결국 치우긴 치웠는데 이거를 평택시에서 우선적으로 치워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치워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강제로 이제 이 사업자들이 이제 치워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왜 대금을 안 주셨어요? 그 당시에? 대금을 안 주셔서 소송당한 이게- 거잖아요.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생각했던 금액 처리 비용하고 업체에서 실제 처리 비용하고 단가가 갭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시에서는 그 비용을 다 못 주겠다.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자고 해서 그걸 못 줬으니까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게 겁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결국은 치워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사업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한 그 규모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측정이 되면 이거 치워내는데 얼마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시에서는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200억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 그런 거죠. 그런 단가의 거잖아요. 차이도 좀 있었고요. 근데 왜 당초에 이런 거를 제어를 못 했냐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피고는 평택시가 되고 원고는 평택시에서 만들어 놓은 브랜시티 프로젝트 금융 주식회사가 원고가 돼서 소송전이 결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맞냐는 얘기지. 아니 그 금액을 근데 평택시 입장에서는 200억 정도 되는 거를 거기서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소송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지나서 결과가 다 나온 거니까 더 이상은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이제부터가 중요해서 원금을 갚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 원금의 일부, 예. 다도 아니고. 지금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이 한 160억 정도, 150. 159억. 158억 9천만 원이에요. 원금이. 그렇죠? 159억. 그러면은 이게 그 발생 연도부터 이자가 지금 따져지는 거잖아요. 예, 2021년부터. 예. 처리 완료 시점부터 네, 완료 시점부터. 선고일까지가 5%가 되고요.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이자가 현재 30억이 좀 넘어갑니다. 37억이에요. 예, 원금 158억에 이자 37억. 합계 196억을 평택시에서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왜 40억만 요구를 하셨죠? 아 저희는 이제 예산팀에다가는 예산부서에다는 160억 일단 원금을 갚자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 이제 40억밖에 현재로서는 재정 여건이 40억밖에 안 돼가지고 요번에 좀 담았고요. 하반기에 좀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진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더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평택시에서 예산 관리만 잘하면 이 부채 관리만 잘하면 엄청난 예산을 좀 저는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40억 원금을 갚아봐야 자녀 또 원금 자체가 119억이 남아요. 예. 이자는 하나도 못 갚는 거고. 예, 예. 이자는 언제 갚아요? 이자는 맨 마지막 최종 연에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자는 안 붙기 예, 이제 때문에 원금이 119억이 남아요. 그렇죠? 예. 원금만 따졌을 때 예. 119억이 남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 작년 10월부터는 연이자가 5%도 아니고 12% 적용을 받아요.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뭐 고리대금업도 아니고 연 12% 이자를 지금 못 갚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안 갚고 있는 현실이죠. 못 갚는 건 아닌 것 같고. 못 갚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갚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 이 의지가 예산부- 있으면은 갚아야죠. 연 12% 이자를 여러분들 가계 대출 받으실 때 연 12%라고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줄여서라도 연 12% 이자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산부에서도 이거 워낙 지금 저는 이거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원금 40억만 예산 세워서 일차적으로 갚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금 플러스 12%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전적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담 소송의 패소 여부를 떠나서 지금 남아 있는 숙제가 연 12%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최대한 그 원금을 빨리 변제를 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당연하죠. 160억에 대한 거를 채무를 변제를 빨리 하고 그래야지 연 12%에 대한 이자 부담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이제 무슨 예산부서랑 최대한 이 원금을 변제하고 계속 이제 협의는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뭐 40억밖에 담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계속 뭐 주장을 지금 현재는 40억밖에 안 하지만 이후에 추경을 해서라도 네, 바로- 전액 다 갚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금-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 중에는 이거 다 원금을 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원금 158억에 이자 37억 5천만 원인데 현재까지예요. 그것도 연 이자 5%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작년 10월까지가 연 5%가 대상이었어요. 그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30억이에요. 30억. 그리고 그 2025년 10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이 계산을 했을 때 연 12%로 해서 6억 6,900만 원이 연 이자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40억 원금을 갚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이게 원금만 갚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누적된 이자밖에 못 갚는 거예요. 맞죠? 맞죠? 거의 비슷하네. 37억. 이 40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 폐기물 처리 패소 비용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금은 한 푼도 못 갚고 현재까지의 이자만 40억을 지금 갚는 그런 현실이란 얘기예요. 좋습니다. 이게 자 원금으로 뺐을 때 자녀 119억에 대해서 앞으로는 12%의 이자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4억이에요. 이자만. 12%이기 때문에. 119억 원금 남은 거에 전의 이자는 나중 얘기고 지금부터 119억 원에 대한 연 이자가 14억. 그리고 이거를 한 달로 나누면 1억 1천만 원. 1억. 하루에 390억씩, 아니 390만 원씩 하루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폐기물 비용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시장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이제 예산부서에도 빨리 원금을 좀 보고 그런데 원금을 좀 갚자고 하는데 40억을 갚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거 다 줄여서라도 이거 먼저 갚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예산 다 깎아서라도 이거 원금까지 해가지고 근 200억 되는 거 다 갚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지금 예산 다 줄여서 그래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모산, 은실 이런 데 지방채 발행
뭐 근 2천억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금도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방채 여유가 조금 남았어요. 이런 걸 빨리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건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예, 예. 왜 안 되죠? 지방채 발행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예, 빚 갚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나 아니에요? 특정한 사업 목적이 있을 때 이제 지방채가 발행되는 건데 그러면 지방채 발행했었던 거 다른 거 처리하고 그 예산으로 이런 거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자세하게 뭐 제가 뭐 행정부 무슨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지방채 발행 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연 12% 이자를 그냥 내면서 원금만 40억을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추경이라도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러니까 이해 것입니다. 추경 가서는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른 분들은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우선적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현직에 계신 책임자들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성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 예. 이거 우선적으로 이 배상금을 원금 포함해서 원금 포함 이자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태하천과 여쭤보겠습니다. 통복촌 세월교면 이거 그 밑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중 다리라고 하나요? 그 무슨 다리라고 하죠? 네, 홍수시에는 침수가 되고, 침수되는 다리. 네, 네. 그거에 난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특조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물이 좀 잠기고 뭐 하고 하면 이거 처리하는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관리 비용이 어떻습니까? 그 무슨 뭐 일단은- 훼손된다든지 뭐 이런 네, 그 일단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 처리는 후에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거 복구하고 뭐 하는데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뭐 가로등 사업, 설치 사업도 이게 특조금 사업인데 네. 뭐 이런 특조금을 받아와 주시는 뭐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 그 목적 사업에 대해서 잘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양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송누리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특조금 사업이에요. 네, 특조금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뭐 하신 것 같은데 의견 받아서 이게 18억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18억입니다. 이게 투자 효과가 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오송누리 광장 인근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오성 누리광장 시설 이용하는데 그 전기를 사용하고요. 그 남는 전기는 한전에 매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누가 취하는 시에 거예요? 기속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받는 혜택은 많지 않네요. 네, 생산되는 전기를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할 계획은 보니까 없습니다. 주차장에 그늘 막은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한전에 파는 이익 대금은 시로 다 귀속이 되는 거고 네. 얼마라고 물어보랍니다. 지금 금액이. 추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추정은 안 돼요? 네, 아니 저희가 그 이제 오성 누리광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양을 정확히 지금
그 산정을 못해서 이 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용역을 할 때 그걸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 특조금을 따오는 거는 참 좋지요. 많이 따오면 많이 수령할수록 좋긴 하겠지만 이것을 어떠한 설치 사업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입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주차장에 그늘막 형성되는 거 하나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평택시의 이 잉여금이 다 귀속되는 그런 구조라면 이런 특조금 사업을 굳이 받아와야 되느냐? 이거 설치 사업하는데 설치업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사업 목적에 대해서 사업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핵심은 그 소송 그 비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네, 유은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성 누리광장 지금 태양광 지금 하시던 질문이니까 제가 좀 이어가면 그러면 지금 오성 누리광장에서 사용할 전력 소모량 포함해서 네. 전체 포함해서 예상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오성 누리광장에 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그 현재는 이 양의 일부밖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용량 빼고 사용량이 상관없이 여기에서 생산되어지는 총 에너지의 이 발전량을 전체를 환산해서 좀 알려주세요. 얼마인지. 발전량은 768kW인데 그 네. 금액까지는 제가 아니 지금 잠깐 네. 이 예산 전액 삭감되고 싶습니까 지금?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예. 추계를 하자면 이 가정용 전력으로 이제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이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 수익성 검토 안 하셨어요? 세입으로 얼마 들어올지 세외 수입으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지만 네,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 시설을 설치했을 네, 때는 이제 생산량이 이제 768kW예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키로가 이제 일반적으로 3kW잖아요. 3kW를 전력을 이제 가정에 설치를 하면 대략 전기 요금이 월 6만 원 정도가 저기 이제 수입으로 잡힙니다. 대략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감안했을 때 여기 오송누리구 광장에 18억 들여서 패널을 설치하면 한 월 한 600에서 700 정도의 그 전력 비용이 이제 수입이 이제 잡히는 걸로 이제 추계는 됩니다. 월 600만 원이요? 예, 그 정도 상당 뭐 4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7,200만 원. 예. 그렇죠? 10년이면은 7억 2천. 20년이 지나고 이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이거? 근데 이제 의원님 이게 이제 어떤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따져보고 저희들이 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아는데 지금 전혀 지금 금액에 대한 어떤 계산이 안 돼 있으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0에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연수 10에서 20년. 예, 예. 그럼 내용연수 안에는 어쨌든 적자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청북의 공설운동장에 패널 설치하고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유가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태양광 설치 셀판을 설치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적인 흐름과 추세는 설치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계산적이게, 예, 예. 조금 더 치밀하게 맞습니다. 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오성누리광장 그러면 현재 설계대로면 총 사용 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좀 따로 계산을 해서 따로 알려주십시오.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이제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올해부터 7월부터는 주차장한테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이 네, 공영 주차장에 한해서는 네. 이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고요. 네네, 신규 설치하는 건 당연히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 있잖아요. 네. 노상에 그것도 이제 다 패널 설치하게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률로. 예, 법률로 정해져 네네.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각 공영 주차장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지 모르지만 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예산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네. 다 패널을 설치해야 되고요. 네네. 그 일환에 여기도 이제 오송누리 광장도 뭐 요금 받지 않는 주차장이 있지만 네, 그래도 여기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는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뭐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수익성, 경제적인 수익성은 아직은 따져보지 못해서 그거는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저희 의사결정이 지금 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서 네, 맞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공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이 세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세금이 잘 사용되어질 수 네, 있게 네.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네. 누군가는 또 이 생태하천에 이런 셀판이 깔리는 게 굉장히 불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뭐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 네, 이후에 정리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송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뭐 역으로 제가 좀 이윤아 의원님 하신 것들 저희들이 아마 질의를 준비하면서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내용들 질의 준비했는데 제가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구조를 보고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소송 업무 지원비 이 예산 40억 이상으로 해서 원금 다 갖고 싶었겠죠. 누가 이거를 방치하고 싶겠습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시장님이었다면 저희 지금 앞에 19쪽에 보면은 자원수상가의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서 3개월치 지금 반영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140억을 이쪽으로 돌리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시장이라면. 그리고 9월 추경에 10대 의회가 열리고 9월 추경에 왜냐하면 저희가 11월, 12월 3개월치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담긴 거잖아요. 이 예산을 먼저 사용해서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지금 12% 따졌을 때 저희가 지금 이 40억과 지금 140억 하면 거의 이자와 원금을 거의 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이 부분이 한 240억, 200억 정도면 12% 이자율 따지면은 거의 24억이에요. 그리고 6개월치 저희가 미리 이게 이번에 1차 추경 때 했으면 12억 정도가 세이브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운영해서 물론 10월 달에 저희가 이 140억을 마련해서 추경에 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어쨌든 2차 추경 때에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되거든요.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정에 이런 일이 이 고금리의 어떤 이 부채가 있다면 이거부터 정리했을 이윤아 의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나 뭐 그분들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약간 시민들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 비용 140억은 만약에 10월달 2차 추경으로 갔을 때 모든 예산에 우선해서 성립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긴급성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완전 뭐 안 세울 수 없는. 그런데 저희가 체감할 때에는 지금 이 소송 비용 190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자까지 합쳐서. 이것도 이게 저희가 지금 지방채 저희 이자가 거의 2% 3% 아닙니까? 그렇죠. 평택시에서 12%의 비용 이자를 담당해야 되는 사업비는 없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마이크 켜고 지금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십시오. 의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근데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담은 게 네. 그 생활 폐기물만 140억인데 그 에코센터에도 연초에 못 담은 3개월분이 거기가 또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네네. 이번에도 올렸는데 네. 아마 이 소송 비용 때문에 예산팀에서 또 못 세워줬을 거예요. 다음 네. 2차 추경에는 나머지 에코센터에 가는 뭐 폐기물 반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또 100억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예산팀에서 최소한 반영을 해서 이제 40억밖에 못 담았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예산팀이 본인 돈이었으면 제가 볼 때 허리띠 졸라매서 이 지금 저희 14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현 의원님께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40억이 이자 비용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 140억 중에 70억이라도 돌려서 전용에 이쪽으로 몫을 좀 돌려서 원금을 까나가는 절반은 처리했어야 된다. 원금까지 해서 100억 이상은 먼저 나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생활 폐기물 효율적 처리하는 이 지금 3개월치 140억이 지금 6개월 동안 그럼 묶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140억이 묶여서 10월 달에 사용될 돈이 지금 편성이 돼서 6개월 동안 묶이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6개월 동안 이자 비용이 12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 계산으로. 거의 10억 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 10억 원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아까 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뭐 이 전력 뭐 등 갈아 교체 사업도 뭐 그 작은 금액들 뭐 10배, 20배 되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이 추경 때 일부 7, 80억이라도 옮겨오면 80억 옮겨오면 10억 절약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산부처랑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회 추경 때도 그 네. 100억이라는 이 소송 비용 말고 네. 추경에 3개월 못 담은 그 에코센터의 반입비가 처리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00억이 그거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12%의 고금리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님이 바뀌겠죠. 그러면 9월 추경에 그 100억하고 이 140억을 우선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 배수의 진 쳐야 빚 갚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위원장님 상의해서 이 예산이 이번 매에 목 변경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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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소송 관련 말씀을 하셔서 추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해서 예.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집행부 답변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그런 법적 근거가 뭐가 있죠? 지방채 발행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방채 발행은 요건에 해당이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금 민사 배상금은 지방채 발행 요건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2015년 5월달에 이제 개정했었던 게 지방채 발행 중에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법적 조항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적용을 하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5년 11월 1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지방채 발행.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천지지변만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은 바뀐 조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으면 돌아가시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2022년도 우리 평택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03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발행 예정액이 489억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죠. 충분하죠. 그렇죠? 한 500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여 119억에 대한 지연 그 손해금이 연 12%로 하면 1년에 14억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지방채로 돌리면 연 4% 이자예요. 그러면은 1년에 4억 7,600만 원, 1년이면 9억 5천만 원, 근 10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할게요. 21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저희가 참고 자료에도 보면은 공동수거함 같은 경우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그 빌라마다 각 그 뭐 단지마다 다 이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거 요일제를 하죠. 일본은 요일마다 오늘이 폐지면 폐지, 내일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뭐 고철이면 고철, 뭐 이런 식으로 수거 요일제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희가 지금 좀 이게 이 클린하우스나 이런 게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종류가 한 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수거요일제도 저희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그러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국장님 이 부분을 주택이나 이런 건축 허가 때 이 공동수거함이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규로 짓는 빌라나 원룸이나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설계의 일부 구석에 깔끔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한 개소에 700만 원씩 이거를 뭐 지금 기존 그 다세대 주택에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적으로나 모든 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려면 설계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축허가 때 법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네.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빌라를 지을 때 네네. 이런 시설을 갖추게는 건 저희도 대단히 그건 환영적인 그렇죠. 대책인데 네. 약간 여긴 규제에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네네. 때문에 네. 건축법이나 공동주택법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고려해서 네네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평택시에서는 권고를 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사안들로 할 수 있고 이게 왜냐면 이게 건물이 들어간 이후에 이게 들어가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희 사실은. 입장에서도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게 그렇죠, 너무 어렵죠. 어렵거든요. 지금. 그리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이후에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동선에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축 설계 때, 허가 네. 때, 건축 때 반영될 수 있게끔 네. 뭐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다면 가장 좋고 아니라면 권고까지라도 좀 진행될 수 있게 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